네, 안녕하세요.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6일입니다.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날씨가 조금 쌀쌀했다가 지금 이제 차차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알선업자가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매물들 많이 보시죠. 대부분 알선 업체에서 매월 거액을 들여서 도배를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선 업체의 수입은 회사마다 회사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작은 회사는 한 500에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수천, 수억까지도 벌어들입니다. 광고비 역시 500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면서 우리에게 최대한 많은 노출을 하려고 광고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업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심심찮지 않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선업체의 지입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을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선업체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매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차량을 판매하고 싶은 차주나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운수회사에서 물량이 늘어나거나 매장이 늘어서 차를 증차해야 할 때라던가 혹은 새로운 거래처를 이제 뚫었다던가 아니면은 차주가 차를 이제 판매를 하고 큰 차로 갈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차를 판매하고 다른 업종으로 이제 업종을 바꾸려고 한다던가 할 때 이제 차를 팔아야겠죠. 그때 알선업자에게 문의를 합니다. 알선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 첫째로 광고비도 무료고 차도 팔아준다는데 차를 팔고 싶은 분들이라면 너도 나도 문의를 하고 싶겠죠. 알선업자에게 말을 해서 5천만 원의 매매를 부탁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알선업자가 각종 카페나 사이트 등에 일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올립니다. 이 금액을 올릴 때 차량 톤수와 차량 연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약 500에서 한 3천만 원까지 더 높이 올려가지고 금액을 올려서 광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매물에 관심 있는 창업 희망자가 문의가 들어오면 매물을 부탁한 차주나 운수회사에게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선업자가 얘기를 합니다. 차량이 팔리면 얼마를 받으시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량을 내놓은 차주나 운수회사에서 처음에 말한 금액처럼 한 5천? 한 5천 정도만 받아주세요. 저는 5천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알선업자가 오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7천만 원을 받았는데 받게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을 7천만 원을 받으시면 나머지 차익을 5천을 빼고 나머지 차익을 우리한테 입금해 줄 수 있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실제로 이 돈은 입금해 주실 필요가 없는 금액이죠. 만약에 내가 차를 판다고 했을 때 팔렸는데 이 사람이 7천에 팔았으면 굳이 줄 필요는 없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차주랑 운수나 운수회사에서 좋아요, 팔아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돈을 알선업체에서 7천만 원을 다 받은 다음에 차주나 운수회사한테 5천만 원만 입금을 해주고 2천만 원은 자기가들이 먹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설마 이런 쓰레기들이 진짜 있겠냐, 설마 3천만 원까지 더 올려 받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났고요. 자기들은 전화 몇 통으로 큰 목돈을 벌지만
차주분들은 저렇게 들어와서는 결국의 결과는 추가라고 일을 해가지고 갚아 나가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졸음운전 같은 거를 하게 돼서 뭐 차가 고장 난다던가 부서진다던가 다치게 된다던가 결국에는 저거를 다 막지 못하고 신불자가 되는 길,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보아왔고 정말로 경찰로 있는 제 친구 말로도 실제로 화물차주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알선 회사의 직원들 체제는 대부분 뭐 사장 1명, 직원들 뭐 한 3, 4명, 4,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해요. 옆에 이제 작은 또 회사가 같이 이제 테이블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 팀 한 팀, 한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한 사무실에 모여 있고요. 이렇게 서로 돈을 모아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죠.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회사에서 공동으로 광고료를 부담하면서 광고도 하고 공유도, 그 정보에 대한 공유도 서로 합니다. 자신이 받은 매물을 저 회사 사이트에 올리고 저 회사의 매물을 내 사이트에 올리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광고를 해요. 각종 사이트나 카페에 도배가 되듯이 어딜 가든 볼 수 있죠. 광고가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또 낚싯줄에 또 걸려듭니다. 그만큼 수입에 메리트가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고 사람들은 꿈에 부풀어서 알선업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 역시도 어린 나이에 처음 저런 포장된 마케팅과 광고들에 속아 들어올 때는 정말 온갖 사기란 사기는 다 당했던 것 같아요. 일단 매물을 보고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알선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화물차 경험 한 번 있으세요? 이 문제는 뭘까요? 이건 어떤 질문일까요? 이 물음을 한번 풀어서 하자면은 이겁니다. 바로 당신 호구세요? 너 호구니? 호구 아니니? 이런 질문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해보였다고 해야 되고요. 화물차에 대해 잘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 해봤다. 어차피 차주들도 자세히 몰라요. 우리만큼. 막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10년 됐다고 해도 이렇게 막 세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냥 네 해봤어요. 한 1, 2년 정도 기사를 탔어요. 라고 하던가 혹은 뭐 2.5톤을 하다가 5톤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좀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조금 해야 하는 것이 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절대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내 자금 사정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뭐 내가 5천을 갖고 있는데 뭐 내가 한 7천 갖고 있는데 이 말들은 이 말을 하게 되면 알선들은 이 녀석이 5천이 있네. 그러면은 차를 담보대출로 얼마를 해서 뭐 1억짜리를 팔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다시 1,000만 원을 붙여서 띄어먹을 거를 2천만 원을 붙여서 팔아버리려고 하겠죠. 기억하세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는 척을 하시며 돈이 많은 척을 하지 마시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광고는 하는데 이 알선업자들이 정말 이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정답은 전혀 모른다입니다. 이 업자들은 그냥 차주나 회사에서 매물을 부탁하면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충 적어서 올리는 정도일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차주에게 전화를 해보겠다 라던가 아니면 맞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등등 숱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팔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 아시는 분도 업자가 올려놓은 광고만 보고 업자가 이야기하는 말만 듣고 선탑조차 타보지 않고 너무나도 착해 보이는 업자를 굉장히 신뢰하여
800만 원, 총 투자금을 따져보자면 800만 원 정도면 차릴 수 있는 금액을 약 한 3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돈이 너무 적고, 근무 시간이 너무 길고, 몸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고 다른 일로 뭐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업자가 위스타 계약서가 2년이니까 당신은 죽어도 2년간은 여기서 일해야 합니다. 그게 위스타 계약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을 믿고 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풍을 맞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이제는 빚쟁이 신세가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들은 뭐 잘 살면 된다 라는 생각 아닌가요? 이거는 그래 놓고 뭐 저랑 같은 사람이 뒤통수를 치면 대놓고 협박을 일삼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거기 센터장을 알고 있다. 혹은 너 내가 지임료 20인데 40으로 올려서 받겠다. 너 그렇게 내게 만들어 버릴 거다. 누가 너 보고 마음대로 직계약을 하라고 했냐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을 일삼습니다. 가관이죠. 지들은 이렇게 당하면은 굉장히 열이 받으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우리 차주들은 어찌 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죠. 실제로 저런 말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알선업자는 저렇게 매물을 포장해서 50만 원짜리 매물을 500원도 아닌 2,000원에 팔고 있는 실상 이 매물을 정확히도 모르고 소개를 해줍니다. 자기 가족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해서 저는 항상 스스로 차를 구하고 임대 넘버를 구해서 그리고 거래처를 구한 후 시작을 해라 라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구하면은 뭐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와서 다른 또 거래처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래처를 구해서 뭐 또 차량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을 팔고 뭐 좀 큰 차로 옮길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 가격과 넘버 가격, 거래처 등등은 이미 시세가 정해져 있고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도 거래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저런 알선업자들을 뒤통수를 쳐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은 거래처를 아는 것이 여기서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나의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알선 업체가 올리는 광고를 보고 알선 업체를 치고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그 전에 2화에서는 알선 업체를 알아보고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3화에서는 이 알선업자를 뒤통수를 치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찰서에 가면 화물차 모범 운전자 가입란이 있는데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간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등 법규를 준수해서 한 번도 위반하지 않으면 연도에 따라서 1점, 2점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벌점이 45점이 넘으면은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대부분 신호위반이면은 벌점 15점, 불법 유턴 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이렇게 뭐 3번이 넘으면 45점이 넘는데 이때 면허가 40일 정지, 50일 정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걸 풀려면 이틀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5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2회 정도나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틀을 또 버리게 되고 저희는 또 용차비라는 거를 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 번 위반할 때 점수가 15점인데 3번 걸리면은 면허가 정지가 되지만 저 가산점을 받아 놓는다면 3번 걸려서 벌점이 45점이 돼도 점수가 또 가산점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면허가 정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